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지수가 장 초반부터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고 장 후반 들어서도 급격하게 지수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보였네요. 특별히 이렇게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진 않았지만 네, 일단 이제 불안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 옵션 포지션이 다소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하방으로 있었던 외인 기간의 포지션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미체결 약정으로 해서 3월로 넘어갔고 그 여파가 3월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3월 증시를 이제 맞이하면 될 듯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일단 지금까지 보면은 대외적인 이런 증시 상황, 투자 심리 등이 전반적으로 상방 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리해서 아래로 끌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지금 말 그대로 대형주 수급으로 지수를 방어하고 끌어올렸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오늘 가장 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했다. 즉 삼성,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지고 코스피를 끌어올렸고요. 플러스 이 IT가 가니까 코스닥 중소형 IT가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를 맞은 삼성 효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만기일 이후 기관이나 외인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더 사줄까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더 사고 최소한 가격이 빠지지 않는 선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이제 중소형 IT 섹터의 매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봐야 되고요. 지금 오늘의 증시도 트럼프 쪽, 미국 쪽에서 이런 호재로 인해 네,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전에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잘 진행되고 있고 문수신도 매우 좋다라는 발언 등등이 이제 투심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용했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6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협상을. 약간의 호재도 나오고 있고 내일 이런 협상단과 시진핑의 접견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위치에서 지수가 상방으로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정말로 뭔가의 변화되는 무역 협상에서 좋은 변화가 시장에 나와줘야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없다면 지수는 횡보 장세로 갈 것 같고요. 이 위로 간다면 지금부터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그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으로 이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IT 그리고 기타 뭐 5G라든지 의류 쪽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기타 이제 호실적이 나오는 업체 그 섹터 쪽은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간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가지 못해 갔던 테마 섹터 쪽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특히 짐 로저스 쪽이죠. 짐 로저스 쪽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제의 이런 뉴스가 오보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인디에프나 JST나 등에서 대주주 매도로 인해 남북기업주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가 됐어요. 투심이 좀 악화가 돼서 오늘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의 주도 섹터는 확실히 IT 섹터였어요. IT 섹터, 뭐 OLED라든지 뭐 반도체 부품, 장비 쪽 관련한 쪽이었고 바이오도 뭐 바이오메드, 한올바이오파마 등등 필두로 해서 잘 갔었고요. 남경도 잘 가다가 이런 섹터에 약간의
틈이 벌어졌네요. 틈이 문제가 조금씩 생기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은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시행이 예정이 되고, 이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민간 합동 특별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하니까 이거는 찌라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간 찌라시로 움직였던 종목을 찾아서 내일 선침해 전략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가능하다. 예, 자 그럼 매매 동향 보면서 이어갈게요. 지금 증시 보면 코스피의 윈이 475억 매도로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원래는 1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장 막판 동시효과에서 폭탄 매물을 던져버렸습니다. 폭탄 매물을 던졌고, 기관이 장 막판에 마이너스 3000억 정도 매도를 하던 것을 2000억이니까 5000억을 샀어요. 5000억을 장 막판에 기관에서 5000억을 끌어 당겨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가, 어제도 라이브방에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가 시장을 끌는 거는 ETF 자금으로 인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펀드 자금이 올라갔다 하면은 어느 순간 되면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증시가 호황처럼 보일 때 펀드에 돈이 몰리고 그 펀드가 물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옵션 만기 지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은 IT의 날이었습니다. IT 다 IT예요. 기관 외인도 분명히 IT 쪽 다 샀을 거고, 제약은 좀 팔았고요. 전반적으로 네, 시장 상황은 이렇고, 지금 자 그럼 증시 자금 한번 보죠. 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3일까지인데 시장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용융자 잔고가 다시 10조에 왔습니다. 10조에 왔고, 시장에서 장밋빛이 너무 팽배한 시점이니까 일정 부분 최소 50% 이상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시점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즉 지난주에 매매를 안 하다가 삼성전기를 샀었고, 추가로 차바이오텍을 산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기 올라가면서 이제 11만 6,500원에 매도하고, 차바이오텍은 전량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들고 있고요. 기존 물량을 들고 있고 추가 매수분을 매도를 했으니까 현금 확보를 다시 한 거죠. 현금 확보를. 일단은 이런 신용융자의 지금 상승이 분명히 나중에 지수에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 추격 매수 절대 자중하고 현금 확보에 네, 신경을 쓰는 그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자의 상해 증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해 증시가 이 10월 달에 하락했던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최근에 급격한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급락은 안 할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이 5일선을 타고 이렇게 쌍봉을 긋던지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돌파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위로 가리라고 보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뭐 또 위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중국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 이유는 무역 협상에 대한 뭔가 좋은 시그널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와서 횡보로 갈 확률이 높고, 나스닥도 지금 이런 지그재그 횡보로 갈 확률이 높아요. 지금 간다면 7,500 라인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못 뚫습니다. 쉽게 못 뚫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세 상승을 원하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시장이에요.
국내 증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일단 코스닥 먼저 보면 지금 5일선 기존 전략 그대로 5일선을 타고 우상향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코스닥 5일선을 보면서 지수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즉 지수 뭐 코덱스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 하면 됐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즐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완전 삼성전자 효과고, 오늘 선물 옵션 만기에 이 두 개를 삼성전자를 거의 2.8%,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1.5% 끌어당기면서 막판에 지수를 당겼어요. 이건 지수를 올리기 위한 의도적인 모습이고, 이만큼을 금융투자가 막판에 돈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금융투자가 산 거예요. 이게 이 5천억을 정확히 이 시점부터니까 14시 좀 넘어서부터니까 이걸 금융투자가 5천억을 사서 지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 부분에서는 금융투자가 나가면 나갈이 될 수 있는 자금이에요. 오늘 원래는 2200포인트 가두리가 맞는데 금융투자가 뚫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즉 고점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오버슈팅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추세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이 다음은 한번 보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을 볼 텐데 오늘 좀 문제가 됐던 종목을 먼저 보시죠. 차바이오텍. 일단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전략은 그랬죠. 14일부터 매도를 하자. D-Day는 14일이다. 14일까지만 가져가고 매도를 하자 했는데 11시에 이게 하락이 나와버렸어요. 11시에 하락이 나왔고, 일단은 캔들적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락이 꺾일 때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라인들이 빠지면 이런 라인들에서는 비중 축소가 되는 라인들이에요. 이런 라인들, 예를 들면 상승분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여기에 상승을 했던 이 중심 캔들의 중심값을 훼손하는 자리를 우리가 익절로 잡을 수가 있는 라인이었죠. 즉 21,700원 라인이 사실은 전량 매도를 할 수 있는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너무나 빨리 빠져가지고 저도 보면서 너무나 빨리 빠졌더라고요. 순식간에 빠졌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빠져서 이게 대응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카페에다가는 이제 투매를 막아드리기 위한 글이죠. 어떻게 보면 투매를 막아드리기 위한 글이었고, 이제 제가 보는 반등의 라인은 이 정도였어요. 23,000원부터 25,000원 라인까지의 반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무슨 이 종목이 상장 폐지를 봤다면 저는 절대 이 종목을 언급을 안 했겠죠. 근데 14일까지는 그런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었고, 이게 실적이 나와서 급락이 됐다면 아차 싶은 걸 수도 있어요. 실적이 나와서 급락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투매구나,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상태에서 마이너스 20%는 말도 안 되는 게 벌어졌기 때문에 상승은 봤죠. 그러나 왜 이걸 홀딩을 안 하냐? 거래량이 확산이 터졌어요. 여기서 신규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신규가 투매를 던져서 신규가 많이 들어왔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세력이 있다면 여기서 매집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걸 수가 없죠. 이거는 예상된 시나리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매도가 맞는 거고, 추후에 이런 자리를 다시 찍어준다면, 다시 찍어줘서 여기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 타야죠. 그때는. 즉 관리 해제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할 때 올라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전을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하고, 오늘부로 차바이오텍은 네, 마무리를 할게요. CMG 제약이 이제 차바이오 짝짓기로 가는데, 얘도 덩달아 떨어졌죠. 얘가 뭐 관리 종목에 가는 것도 아닌데, 얘는 충분히 4,800원 이 라인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홀딩해서 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차바이오텍 대충 뭐 좀 못 가더라도 4,800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약손절 정도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라젠 너무 안 좋습니다. 수급이 너무 안 좋고, 근데 그렇죠. 이 종목이 수급이 언제 좋았던 적이 있을까요? 라는 말을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히 이게 양봉 도치가 나왔다면 또 한번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도치가 안 나와서 일단은 안 봤습니다. 일단 안 보고, 얘가 여기까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 원래 오리지널 상승의 중심값이니까요. 이거는 하락 추세를 돌파한 봉의 캔들의 중심값이니까 의미 있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의미 있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 돌려주면 올라간다라고 보고, 네,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 뭐 문제 있나요? 이거는 상승 후 조정이라고 보고, 이런 수급의 이탈이 없으면 좀 더 목표가까지 보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코비 한 6,300원부터 6,600원 사이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코아스템 얘도 이제 이런 라인에서 했으니까 그냥 봐야죠. 어차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제가 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고, 이런 라인에서부터는 끌고 가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인디에프부터 해가지고 좀 악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러면 일단은 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평이 꺾여서 내려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 꺾여서 내려왔는데 이 이평이 밀집됐을 때는 위아래든 변곡이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좋은 사람들도 위험하죠. 지금 위험해요. 이런 거 그냥 안 들어가야 돼요. 혹시나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왜냐면은 개성공단이 입주 재개가 되면 입주 기업들은 하락을 해요. 모든 이슈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재령 전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금 다를 거예요. 빠져도 얘들은 오르겠죠.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뭐 상대적으로 입주 기업하고 전기나 인프라 쪽 주식을 네, 비교를 하자면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얘도 하락했다고 사는 구간 아니에요. 이게 20일 2평이 꺾이고 있으니까, 20일 2평이 꺾이고 있을 때니까 같이 조심을 해야 될 라인이에요. 둘 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보유한 다스코, 이제 얘는 뭐 남북 경협주기는 한데 이에타랑 엮여서 그나마 좀 양호한 부분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반등하면 이 라인 못 들면 매도로 하겠습니다. 이 윈 라인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으면 네, 조금 더 낮춰서 9,850원 이 라인을 한번 위로 올라가면 그냥 매도로 청산하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강하게.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죽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보면 관련해서 보광산업 얘는 많이 흘렀네요 오늘. 근데 인라인이고 보광산업 있고 특수건설 관련해서 예타 쪽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다른 거에 비해서 특히 아난티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시간 외에도 많이 빠지네. 약간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한번 보고
네, 카페에 한번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투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저는 못 봐버렸어요. 이거를 실적 발표가 나온 게. 일단은 뭐 반짝했네. 반짝. 순식간에 1, 2, 1분에 14만 주가 거래됐네. 다 노리고 있었나 보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매도가 조금 아쉽네요. 아쉬워. 일단 내일 이 5일선 타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고 단기 매매를 보시고 왔다면 올라가면 그냥 매도 처리하시는 거고요. 좀 낮은 데서 샀다면 그냥 이런 라인에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네,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닥권에서 네, 그렇게 크게 뭐 두려워하고 그럴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라이브 방에서 언급드렸던 MC 넥스고요. 이거는 어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목표를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좀 더 끌고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점에서는 네, 주봉에서 좀 더 끌고 가봐도 될 것 같고 이게 파트론이 이쪽에 대장인데 완전히 각을 세웠어요. 각을 세우고 파트론, MC넥스, 파워로직스 뭐 등등 해서 카메라 쪽 하이비전 너무 잘 가니까 이거와 편승을 해서 좀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5일선 따라서 이거는 매매해야 돼요. 5일선 따라서 이제 저도 오늘 단기로 들어갔다가 음봉에서 들어갔다가 팔고 나왔어요. 음봉에서 들어갔다 팔고 나오고 내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거의 날마다 트레이딩 할 예정이니까 이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 근데 외인이 조금 수급이 약해졌어요. 매수량이 약해졌어요. 근데 이 수급이 끊기지 않을 때까지 한번 봐볼 생각이고 BH는 놓쳤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라인에 딱 오면은 사면 좋았는데 놓쳤네요. 얘가 각을 세워서 갈 수도 있어요. P12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각을 세워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23,000원까지 강홀딩해서 네, 수익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모나리자 미세먼지 내일 대책반이 출범을 해요. 그래서 찌라시가 나올 거고 기존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런 횡보 구간을 잘 줬어요. 잘 줬고 이렇게 해서 나름의 대형 깃발을 줬거든요. 여기서 찌라시가 터진다면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거래량이 급감을 한 모양 해서 이런 거는 테마니까 뭐 간단하게 비중 적게 해서 한번 네, 내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크리넨, 사이언스 50 뭐 내일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안에 있던 게 응축돼서 한번 탁 갈 수도 있고 이 찌라시 방에서 움직여서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각자 손절 잡으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닉스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정말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테마주 쪽을 운영을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장이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될 시장이고 잠깐 캔슬업을 안 했구나. 지금 종목이 너무 많네요. 이제 종목을 한번 다 좀 빼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네요. 캔슬업. 이 강홀딩해서 카페에 언급드린 12,000원까지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좋아요. 지금 추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원웨이 장세고요. 삼성전자 필두로 가는 IT 섹터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바탕이 되지 못한 네, 이런 상승은 결국은 한번 두드러 맞을 수 있습니다. 두드러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이제 적정한 선에서 줄여 나가시고요. 앞으로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날 맞춰서 비중을 적정하게 좀 낮춰 놓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거 코드 번호 252670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인데요. 일단 이 지수 ETF인데 코스피 지수가 아마 여기서 오버슈팅을 땅 두 번만 나오면 두 번 나오면 얘가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올라갈 수는 없고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막 5만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방으로 한 번, 두 번 해서 떨어지면 이 라인을 깨면 이제부터는 네, 선물 ETF를 이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 이제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네, 서서히 관심 포트에 넣어두면 네,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좀 시간이 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라이브는 저녁에 못 할 것 같고요. 내일 시간 되면 라이브 진행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진행하는 거 지금 몇 자리가 더 남았으니까요. 오프라인 부산 교육 관련 몇 자리가 더 남았으니까 네, 카페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려운 장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네, 뭐 이렇게 잘 대응이 안 됐다면 또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부분 어떻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